그래서 무유학 반수를 잘 해내고 싶으시다면 다음 3가지가 필수다. 원래 대학 라인 제 수능 성적으로 제 학점이랑 성적을 쭉 보여드릴 텐데, 일단 제 9월 모의고사 성적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능 성적입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저는 모고를 잘 본다고 수능을 잘 보는 게 아니다의 화신 같은 사람이에요. 살면서 단 한 번도 수능에서 커리어 하이를 찍어본 적이 없었는데 애석하게도 무유학 반수를 하면서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무유학으로 달리기도 했고 학점을 챙기면서 다녔던 터라 수능날에 집 와서 채점을 하고 바로 다음날에 있을 전공 발표 준비를 했어요. 아무래도 돌아갈 곳이 있다 보니까 심적 부담이 없이 훌훌 털고 나가기 좋았던 것 같아요. 학점은 1학기 이렇게, 그리고 2학기 이렇게 해서 총합은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종합해서 이런 사람은 무유학 반수 꼭 하세요 라는 걸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면서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 무유학 반수는 그냥 뭐 생재수, 생N수, 학고 반수 이런 것들 각종 많은 다양한 반수와 N수들 중에서도 난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무유학 반수를 잘 해내고 싶으시다면 다음 3가지가 필수다 라는 걸 지극히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 선정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잘하는 또는 좋아하는 과목입니다. 잘하거나 좋아하는 과목이 반드시 1개 이상 있으셔야 해요. 무유학 반수는 시간이 정말 절대적으로 부족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해도 일이 가볍게 될 것 같은 과목, 그게 1개 이상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한국사 이런 거 안 되고요. 국, 영, 수, 탐 중에 하나는 있으셔야 합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부량을 절대적으로 줄여서 다른 과목에 투자할 그 희생양이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영어였고 후반부에는 그게 사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준을 굳이 잡아보자면 본인 목표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저는 정시 성적 총합이 10 이내인 사람이라면 무유학 반수에서 심적 부담이 좀 덜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평균 2등급 정도 이내로 나오시는 분들, 정시나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셨을 때. 그래서 이 정도로 성적이 충족되어 있지 않는 상태라면 저는 꼭 학원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입시에 큰 뜻이 있고 도전하고 싶다면 그게 애매한 후회를 남기지 않는 일일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멘탈입니다. 멘탈은 일단 혼자 공부하는 걸 잘 견디셔야 하고 수능 전날에 무슨 일이 생겨도 괜찮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일단 수능과 2학기 대학교의 2학기 중간고사 기간이 꽤 겹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능 전날에도 과제를 하고 팀플을 하고 공부를 조금 하고 수능을 보러 갔습니다. 사실 수능 전날에 이렇게 공부량이 적어진다거나 아니면 다른 변수가 생긴다는 게 수험생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에 좀 불안해 하시거나 멘탈이 터지지 않는 학생이셔야 무유학 반수를 무사히 잘 견디실 수 있습니다. 또 멘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인간관계에 별로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유학 반수를 하다 보면 동기들이랑 좀 멀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혼자 불안해한다거나 조급해하신다면 무유학 반수는 조금 힘드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습관이에요. 공부 및 성향인데 공부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독학을 혼자 해보신 경험이 반드시 있으셔야 합니다. 그냥 무유학 반수라는 건 인강을 들으면서 혼자 독학하고 피드백해줄 사람도 거의 없어요. 학원을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독학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분들, 그리고 독학이 나랑 잘 맞는다 라는 걸 알고 계신 분들이 무유학 반수를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습관에는 공부 및 성향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향은 노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무유학 반수하실 때는 정말 유리하실 거예요. 노는 걸 좋아하시면 사실 대학교 1학년 때는 절대 공부 시간을 낼 수 없어요. 동아리가 만약 있다면 탈퇴하시고 시작을 안 하셨다면 하지 마세요. 시간을 엄청 뺏기고 또 그런 활동을 하면서 사람이 좋아지면 의지도 되게 약해지더라고요. 저는 무유학 반수를 하면서 동기들과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봤는데 동기들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계속 동기들하고 밥을 먹고 카페도 같이 가고 싶고 놀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냥 약간 인간관계적 접촉을 조금 줄이고 그런 게 좀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무유학 반수하시기엔 좋을 것 같아요. 무유학 반수 시에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도 받았는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기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시간표가 겹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수업 끝나고 점심 잠깐 먹는다든지 점심 먹고 카페도 같이 간다거나 했었는데 이제 카페까지 같이 가면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12시 정도에 만나서 점심 먹고 카페까지 다녀오면 한 3시간이 훌쩍 지나 있는데 그 시간만 좀 절약을 해도 공부를 더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저 동기들이랑은 점심 정도만 가볍게 같이 했었고 학교 축제도 당연히 가봤고 그 외에는 보통 학식당에서 혼밥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무휴학 반수를 하면서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걱정하실 필요는 별로 없다고 느껴지는 게, 무휴학 반수라는 건 학교를 다닌다는 거잖아요. 그럼 전공 공부하면서 당연히 그 같은 학과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수업 시간에. 그럼 수업 시간에 만나서 뭐 잡담도 조금 하고 인사도 하고 그러다 보면 밥도 같이 먹게 되고, 그렇게 교류가 아예 끊기질 않다 보니까 딱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엄청 고립이 된다든지 이런 건 저는 거의 못 느꼈어요. 그리고 무휴학 반수를 하면서 교내 생활은 뭘 했느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저는 바쁠수록 효율이 좋은 사람이라서 사실 그냥 눈에 띄는 대로 다 했어요. 무휴학 반수의 가장 큰 동기가 만약 실패하더라도 내 1학년이 너무 텅텅 비어있진 않았으면 좋겠다 였기 때문에, 교내에서 해주는 막 선배님들 초청해서 해주시는 뭐 직무 강의라던가 아니면 외부 인사분들 오셔서 뭐 직업이나 아니면 진로에 대해서 강의해주시고 뭐 교육해주시는 것들, 이런 것도 1학기 때 열심히 들었고, 수능 한 한두 달 전에는 교내 대회도 2번 정도 나갔던 것 같아요. 이거는 교내 그 상금이 탐나가지고 제가 억지로 나갔던 대회인데, 그렇게 교내 생활을 했습니다. 무휴학 반수를 하시게 되면 핸드폰으로 공부를 정말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제가 쓰면서 정말 유용했던 앱들을 조금 추천을 해보자면, 저는 열정을 품은 타이머, 그리고 그냥 핸드폰에 있는 기본 메모장이랑 암기고래, 이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암기고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영어 단어를 그 단어장을 사서 외워야 한다기보다는 제가 모르는 단어들 위주로 골라서 암기고래에 넣어놓고 그거를 암기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영어 단어를 어휘를 그 시간에 해결해 봤습니다. 스스로 단어장을 제작을 할 수 있고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퀴즈 형식으로 풀어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굳이 이런 앱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앱들이 정말 많거든요, 플레이스토어에. 그러니까 이런 단어 관련된 암기 앱, 이거는 꼭 하나 다운받아서 여러분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열품타를 추천하는 이유는, 이것도 사실 공부 성향마다 다른데 저는 제가 몇 시간 공부를 했고 어떤 걸 어떻게 공부를 했고 이걸 통계적으로 딱 내가지고 보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앱을 쓰기 전까지는 플래너에다가 하루 시간 공부를 하고 일주일마다 그걸 합쳐가면서 내가 어떤 과목에 몇 시간을 투자했는지 확인하는 사람이었는데, 열품타를 쓰니까 그럴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화면처럼 어떤 걸 몇 시간을 했고, 그리고 이런 거를 항상 열품타를 켜고 공부를 하면서 기록을 했고, 또 열품타 하면서 유용했던 점은 자투리 시간을 활용을 할 때 내가 하루에 모을 수 있는 그 자투리 시간이 얼마인가를 그 시간 공부를 하면서 열품타로 확인하니까 좀 더 의지가 솟아나는 느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집 갈 때 그 이동 시간에 공부 30분 세이브하고, 뭐 밥 먹으면서 또 15분 세이브하고, 이런 게 차곡차곡 모여서 하루에 그 자투리 시간 카테고리가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되는 걸 보면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제게는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물어봐 주신 분이 계셨어요. 원래 대학 라인, 제 수능 성적으로 제 지금 대학의 다른 과에 다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스터디를 돌리고 바로 이건 망했다, 이게 각이 딱 서서 전공 기말을 그냥 준비를 했습니다. 무휴학 반수 관련한 다른 꿀팁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대학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대학생이잖아요. 특히나 수시 면접 같은 걸 준비를 하시면 그 학과 관련된 강의 같은 거를 2학기 시간표에 넣어서 한번 들어보시고 교수님이랑 취업 상담 이런 것도 한번 잡아서 해보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면접 가서 여러분들이 할 말이 정말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주변에 말 안 하는 게 좋다. 그냥 굳이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신경 쓸 일을 안 만드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말 없이 조용히 무휴학 반수하시면서 학교 다니시고 원하는 목표 딱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무휴학으로 하면 아무도 반수하는지 몰라요, 정말. 사실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수능 벼락치기를 해본 입장에서 저는 무휴학 반수를 그리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공부를 정말 많이 했고 모의고사 성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능을 3번이나 말아먹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노력하면 다 돼요, 해보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능이라는 시험이 접근성이 매우 낮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 과목만 보완했으면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미련을 가지시고 수능에 다시 응시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입시에 대한 결심이 여러분이 만약 확고하시고 베이스가 있으시고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할 그 의지가 있으시다면 시간 효율적인 측면이랑 돈적인 측면에서 무휴학 반수를 저는 매우 추천을 합니다. 제가 만약 한 학기를 휴학을 하고 반수를 시작을 했다면 저는 지금쯤 시간표도 좀 많이 꼬여 있었을 거고 복학해서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정말 많이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리스크가 없는 상태로 2학년에 지금 들어오게 됐고, 그런 부분이 저는 무휴학 반수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재수할 때보다 돈도 엄청 덜 들었고요. 그냥 제가 번 돈에서 조금 까서 인강 패스 결제하고 교재 결제하고 뭐 수능 응시 원서료 내고 그 정도로만 들었던 것 같아요. 그치만 여전히 또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반수나 입시만이 답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입시로 진짜 드라마틱하게 변할 자신이 없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충실하게 하루를 사는 것도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반수를 하면서 2학기를 보냈지만 다른 동기들 중에서는 그 1년을 정말 알차게 채운 동기들도 많았고 대외활동만 8개, 9개 한 친구도 있었고 아니면 각종 학생회나 교내 자치모임, 소모임 이런 걸 나가면서 깊이 진로 고민하던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대학 이름과 과만이
뭐 취준이랑 직결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진지한 진로가 있다면 그 부분으로 파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본 제작할 때랑 달리 추가적으로 이것도 조금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지금 영상 켜고 그리고 지금 녹화 중인데, 이건 제 실제 2022학년도 1학기 시간표예요. 그리고 이렇게 쌍항이 2개가 있었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 저는 만약에 제가 지금 3월부터 무유학 반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1학기 계획은 그렇게 세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현재 본인 위치 파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3월 모의고사를 반드시 보고 3월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수학 개념 같은 거 정리해보거나 아니면 영어 단어를 외운다든지 그런 식으로 자잘자잘하게 공부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3월 모의고사로 확인을 한번 해보고 내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더 힘을 빼고 공부해도 괜찮은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해서 일단 당연히 기상 시간은 7시 정도로 고정을 해둘 거고요. 일단 이렇게 학교에 가는 날들에서 내가 얼마만큼의 가용 시간을 빼내올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3연강이 있는 날에는 이거 끝나고 뭐 집에 들어오면 몇 시, 그리고 몇 시간 남고 학교 가기 전에 7시에 기상을 하면 한 8시 반까지는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통학 시간이 1시간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이 앞에 시간은 또 얼마나 남는지 해서 일단 가용 시간을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각 날의 가용 시간이 어느 정도이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두고 그리고 공부를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초가 만약 본인이 좀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들은 저는 이런 풀공강인 날에는 그냥 무조건 학원 등록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무유학 반수는요 정말 냉정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본인 실력이 정말 어느 정도 미치는지, 내가 과연 독학으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애초에 공부 습관이 잘 잡혀있지 않다던가 아니면 나의 정시 실력이 지금까지 모의고사 봤던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생각보다 평균 이하였다, 아니면 그냥 평균 정도였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무유학 반수를 하실 게 아니라 그냥 입시가 그렇게 간절하시다면 그냥 학고 반수든 아니면 휴학을 하고 공부를 하든 이런 식으로 그 학원의 도움이나 그냥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모든 능력치를 써서 공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무유학 반수는 아무리 그 자투리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해도 결국에는 어떠한 그 제한이라는 게 걸려있는 반수잖아요. 근데 저는 무유학 반수를 처음 시작을 할 때 이 과목 뭔가 근데 제한 걸린 상태에서도 내가 지금 모래주머니를 찬 상태에서 뛰어도 어떻게 하면 그 마지막 선을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무유학 반수를 선택을 한 거였거든요. 무유학으로 애매하게 했다가 학점도 애매하고 3점대 초 이렇게 뜨고 근데 또 수능 성적은 안 오르고 이렇게 되면은 너무 애매하고 굉장히 슬플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본인 실력이 부족하다, 난 스스로 공부하는 걸 모르겠다, 그리고 시간 관리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빡세게 해본 적 없고 이런 거 하다가 내 의지가 약해질 것 같다 싶으면 그러면 그냥 반드시 이런 날들에 풀로 그냥 학원을 가버리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요새 독학재수반들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학생들 스케줄 감안해서 자습실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학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그냥 뭐 일주일에 그러니까 월화수목금까지 이 평일 중에 한 3일 정도는 학원에서 가서 살고 남은 이틀에 모든 그 대학 수업들을 몰아놓고 대학 과제나 팀플 이런 거 다 여기서 끝내버리고 그렇게 생활을 하면 그러면 그래도 무유학 반수가 이제 학원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는 거니까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라면 이 정도로 계획을 하고 시간이 있고 제가 만약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아마 그냥 학원을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경험했던 무유학 반수에 대해서 이것저것 정보를 풀어봤는데요.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질문은 언제나 환영이고요. 제가 혹시 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여기 댓글창에 달아주세요. 제가 플래너를 매일 쓰다 보니까 하루 기록을 올리는 인스타그램도 있는데요. 더 질문 있으시다면 인스타로 찾아와 주셔도 좋습니다. 무유학 반수 관련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네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